10월 한로라는 절기를 기점으로 하여 갑술월이 시작됩니다. 갑진년의 갑술월. 일단 갑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겹쳐 숲을 이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에서는 봄의 마무리를 상징하는 진이라는 토기운과 가을의 끝자락을 상징하는 술이라는 토기운이 충을 합니다. 진술충은 목기운과 금기운의 충돌입니다.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하는 금극목의 기운이 있다는 것이죠. 금이 목을 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형체와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금과 목은 물질 세계를 말하며 뻗어나가 성장하려는 목의 기운에 회초리 한 대를 딱 때려서 자중해라, 마구잡이로 뻗어가지 마라 하고 금의 체계적이고 계획된 기운이 제지하는 듯한 모습이 금이 목을 극하는 에너지의 모습입니다. 진술충은 분충이라고 하여 집안이 흔들리는 충이라 큰 변동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진술충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거주지를 옮기거나 먼 해외로 이동을 자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토기운은 원래 모든 기운을 잠재우는 고지라고도 하며 묘지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기운을 잠재우고 다른 계절의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라서 큰 변동을 반기지 않습니다. 진토의 경우 임이라는 수기운과 신이라는 금기운을 잠재우고 묻어버리고 화의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몸은 봄 쪽에 있는데 목을 빼꼼하게 내밀어서 여름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은 화 기운으로 뻗어서 그쪽으로 향해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술토의 경우 여름의 기운인 병이라는 화 기운과 을이라는 목 기운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고 수의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하는 기운이죠. 병화와 을목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려야 그 다음 계절, 수의 계절인 겨울이 온전히 올 수 있습니다. 화의 시절, 그러니까 여름을 맞이하려는 기운인 진토와 수의 시절, 그러니까 겨울을 맞이하려는 기운인 술토가 맞서고 있으니 어디 한번 해보자 하며 대충돌이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런데 천간에는 갑이라는 목의 기운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진토는 어떻게든 목을 키우려는 사명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갑이라는 목의 기운과 진토라는 목을 키우는 토는 궁합이 잘 맞겠죠? 갑목이 진토를 뿌리를 잘 내려 안정감 있게 성장하려고 하는 2024년 갑진년에 술이라는 회방꾼이 나타난 것 같은 형상이 바로 2024년 10월 갑진년 갑술월의 모습입니다. 갑술월은 갑목이 또다시 천간에 나타나서 성장, 배움, 발전, 그런 의지와 목표의식이 너무 뚜렷한데 지지, 그러니까 진토와 술토가 상충해서 그 성장, 발전, 목표와 지향점이 상당히 흔들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과 변화가 많으며 진술충으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 목의 기운에 둘러싸인 술토가 고립되어서 불리한 형국에 있지만 그래도 진술충의 여파와 영향은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 직장 변동, 사업 변동 등의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대립과 충돌이 잦거나 잠재했던 갈등이 크게 한번 터질 수 있습니다. 갑목에게 10월 갑술월은 지각 변동으로 휘청할 수 있으나 주변의 사람들로 그나마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병화에게 갑술월은 고지이며 묘지이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화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쉬어가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간에 뜬 갑목이 화력을 강화하려고 하니 확 불타올랐다가 기력이 쪽 빠지는 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금에게 갑술월은 12운성으로 쇠지입니다. 기력이 쇠했다라는 말이죠. 그리 힘이 없는 상태니 갑목이라는 편제에 현혹되어서 일을 크게 벌였다가 크게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거머쥘 수 없는 재성에 달려드는 나방 같은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수에게 갑술월은 평관운이긴 하지만 술토가 임수에게는 관대지라서 기운이 뻗치는 한 달입니다. 신약한 임수라면 평관술토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고된 일로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으니 힘에 부치거나 버거운 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수에게 10월 갑술월은 식신과 평관의 운이라 식신 제살의 운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시간입니다. 신약한 임수가 식신 제살을 하려고 덤벼들면 골병이 날 수도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봐가면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9월 개유월을 돌아보면 유금의 시간을 이별하는 때라고 했는데 수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지인과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건데 멀어지기만 하고 인연의 끈이 얇아지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딱 끊을 수 있는 타이밍은 역시 금의 기운이 들어와야 건조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이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유월은 어떠셨나요? 2024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기엔 이른 시간이지만 저는 추석 이후에 기운이 많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 14년을 향한 마음과 기운이 느껴집니다. 사라는 밝아도 너무 밝은 기운이 너무 넓게 펴져서 이미 2024년 주변까지 빛이 새어서 나와 있는 모습처럼 말이죠. 을사년은 파티이며 잔치집이고 흥겨움이며 유흥입니다. 그 북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나요? 10월 갑술월, 토기운의 운은 항상 차분해야 합니다.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기운이 넘어가는 과도기의 기운이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고 모든 진술충미의 기운은 고지묘지라고 하여 기운이 들뜨지 않고 잠드는 시간입니다. 갑술월, 묵국토의 시간에 더욱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숙련하고 단련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 뜻을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오년에 목생화로 활짝 펼칠 수 있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